절대 전략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이 시간에 지금까지 알려주신 내용들 정리해보면은 현금의 일정 부분 꼭 가져가야 되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자라면서 종목을 몇 가지로 좀 압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는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한마디 표현부터 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장 한마디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장주, 주가 밸류를 상향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성장주는 언택트,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낙폭주 쪽에서는 제가 바이오 제약을 시장에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IT 섹터에서는 다 보지 말고 제가 OLED 쪽, 그죠?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이쪽보다는 매출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북미 쪽에 매출처로 잡힌 섹터, 그리고 낙폭주에서는 제가 5G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략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매한 거는 그냥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다가 주도 첫 추정 나온 것만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에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좀 포인트가 저는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제시해드렸던 전략의 좀 연장선으로 성장주에 대한 좀 주가 밸류를 좀 상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치주 쪽에 대해서는 주가 밸류를 하향시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맞춰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계속 좋게 보시고 특히나 뭐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이들 종목군들은 밸류 논란이 있지만은 프리미엄 사실 더 준다면 업사이드가 충분히 좀 열려 있는 건데 성장주 쪽 집중 전략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그 사이에 나왔던 변화들 좀 세밀하게 읽어주세요. 네, 요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서 되게 좀 중요한 발언이 있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잘 가던 국채 수익률이 최근 들어서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자체에 연동되는 큰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좀 많이 이슈가 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쐐기를 박는 발언을 좀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리 그렇게 빠르게 올릴 생각 없다. 요거에 좀 세기를 받는 발언을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현재 시장에 큰 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탈됐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머물렀던 요인들이 이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걷게 해주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럼 다시 가치주 쪽보다는 성장주 쪽에 대한 밸류를 인정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저는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실전에 적용을 해서 봐야 되냐면, 이 그림을 제가 보여줄 텐데요.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말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시장의 주도주는 IT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2200이었던 시점, 2020년도 2월 달까지 주도주가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언택트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냥 말 그대로 경기 사이클 가운데에서 가장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제일 좋았던 게 IT 반도체와 전기차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제일 시급했었던 게 바이오 제약의 이 백신과 치료제였죠. 제일 시급했던 게. 그래서 첫 번째 주도주가 작년도에 주도주가 바이오 제약에서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제일 급했던 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백신과 치료제니까 바이오 제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셀티론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당시 여러분에게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고, 알테오젠이나 제넥스틴 이런 주도 아주 큰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일 급했었던 게. 그리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이게 2, 3개월 되니까 바이오제약으로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뭘 건든 거냐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는 걸 보는 거죠. 언택트, 비대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다가 자동차도 한번 갔었고 IT 반도체도 갔었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 때문에 자동차, 화학, 조선주도 갔었고 건설주도 갔었고 증권주도 갔었던 거고 그다음 심지어 생보사, 보험주들도 갔었던 거거든요. 금리와 관련된 이 확실한 결론이 안 났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종지부가 찍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 시장을 여기서 하락시키는 하락장으로 갈 것이냐?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컨센이 너무 좋죠. 하반기. 그러니까 하락장은 못 가는데 밸류 부담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자금을 써야 되는데 강력한 모멘텀이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낙폭가대주 중심으로만 순환매가 전 돌아왔었던 거라 보거든요. 근데 강력한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슈를 쏴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파월 의장 입에서 전 나왔다라 보고 있고 요것이 뭘 일으키는 거냐면 지금은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이 작년도에 시장을 장악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만큼 코로나가 피크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단키트라든지 단순히 뭐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어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못 가는 거고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바이오제약은 실체가 있는 주식으로 가야 된다. 여기에 mRNA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이오제약 위탁 생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푸시를 해주는 게 델타 변이가 있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론 검증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셀트론 같은 주식이 움직이는 게 말이 된다 이거죠. 셀트론 제약이나 헬스케어나. 그래서 바이오제약은 이런 축을 담당을 하는 거고 지금 요거보다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바이오제약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언택트가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변화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실체에 가까운 거.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대 흐름이 바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를 보면 신한은행이 지금 점포 40개 폐쇄 지금 할 예정이잖아요. 하반기에. 이런 건 거스를 수 없다 이거죠. 즉 실체에 다가온 섹터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작년도는 바이오제약이 뜰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가 제일 심각했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백신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으니까 실체가 있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라든지 단순히 어떤 치료와 관련된 어떤 효과 이런 건 먹히지 않고 직접 생산을 하는 위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 질병으로 이 변이가 다른 질병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mRNA 플랫폼을 가지는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언택트가 이제 시장을 이제 호령을 하는 거죠. 카카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통신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쪽의 산업을 강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해외 쪽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업체들보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섹터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나타난 최근 들어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삼성전자가요, 여러분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삼성전자 IM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비대면 관련 비메모리 관련된 사업도 하는데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왜? 스마트폰 사업이 지금 어렵거든요. 고가 폰은 애플 때문에 안 되고 중저가 폰은 지금 중국 쪽에 힘들고 LG는 삼성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플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이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 폴더블 폰 관련된 사업을 갑자기 이례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폴더폰 관련된 파인테크넥스 같은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는 거고 5G 내에서 선입생 같은 주식들이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하던 행동을 또 해요. 어떤 안 하던 행동을 하냐면 5G와 관련된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G7 회담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중국 보다폰, 중국이 아니라 이제 영국의 보다폰 이쪽 따냈잖아요. 이거 말고 나머지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배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례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 형태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즉, 실체라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모멘텀이라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멘텀이 아닌 좀 기존에 안 했던 행동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거에서 우리는 좀 재료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과 그다음에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추천해드리고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mRNA 관련된 주식 계속 시장의 중심이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뚝심 있게 계속 전략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5G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IT 반도체 쪽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 매출처가 높은 업체들보다는 북미 또는 OLED가 우선해주는 식으로 가야만 이번 구간이 좀 답이 보일 거다. 그 이도저도 아닌 막 주식들 고르기 힘들면요, 차라리 현금 들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주식들 이외에 새로 뭐 종목 발굴하기 어려우면 충분히 가격 조정 주면서 지수는 안 주더라도 종목은 주면서 가는 시장이니까 이런 거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성장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